아침에 소변 거품이 나오셨다고요? 혹시 그냥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셨나? 아니면 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핵심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이 보내는 위급한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 조용히 마치 소리 없는 암처럼 망가져가는 신장.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장도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단 하나의 식재료만 꾸준히 챙겨 먹어도 이 신경 쓰이는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기적적인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만성적인 피로감, 종아리나 발목이 붓는 부종. 이 모든 불편하고 만성적인 증상들의 진짜 뿌리가 사실은 우리 몸의 신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공개합니다. 신장 기능을 다시 활기차게 되살려주는 놀라운 음식 3가지는 물론 오히려 우리 신장을 슬금슬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음식 3가지까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장 건강 주치의 내과 전문의 정민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학병원과 지역병원이라는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만성질환과 식습관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과 더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의 식단 조절을 통해 그분들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해 왔죠.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중요한 진료 철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며 진료 현장에서 확실히 확인하고 효과를 입증했던 신장 건강 회복 식단의 핵심 비법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교과서적인 이론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더욱 생생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영상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몸의 신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 처리장이자 정교한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온갖 종류의 노폐물과 독성 물질들을 아주 꼼꼼하게 걸러내어 깨끗한 혈액을 만들고 이 노폐물들을 소변이라는 형태로 시원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적절한 수분 균형과 전해질 균형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며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심지어는 적혈구 생성까지 관여하는 등 우리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의 필터 시스템이 어딘가 고장 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경고등이 바로 소변 거품입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소변의 거품이 유난히 많고 그 거품들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끈적하게 지속되는 것을 느끼셨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적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소변의 거품이 많다는 것은 신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마구 흘려보내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단백뇨는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만성신장질환의 아주 중요한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별다른 통증이나 불편함 같은 자각 증상 없이 조용히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의 안타까운 사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분은 평소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아졌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느끼셨지만 나이 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려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그냥 방치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의 핵심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범위인 90 이상이 아니라 무려 45까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환자분은 만성 신부전 3단계라는 충격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진단을 받게 되셨죠. 이처럼 신장 기능 저하는 우리 몸속에서 마치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그러나 매우 꾸준히 진행됩니다. 초기에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이러한 미세한 신호, 바로 소변, 거품을 절대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망가져가는 신장 기능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보기 싫고 걱정스러운 소변 거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추천해 드리고 실제로 눈에 띄는 수치 개선과 건강 회복을 확인했던 그야말로 검증된 기특한 음식 3가지를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신장에 정말 좋은 3가지 과일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표적인 과일들이죠. 바로 블루베리, 사과, 그리고 체리입니다. 이 3가지 과일은 공통적으로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이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거나 혹은 조절 가능한 범위에 있어서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 저하된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장 질환자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 과일들은 그런 부담이 적습니다. 먼저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체내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신장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과로 즐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신선한 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이 활용도가 높으니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다음으로 사과는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처럼 건강에 매우 이로운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줘서 간접적으로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칼륨 함량이 낮아서 만성 신장 질환자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이며 사과의 풍부한 영양소는 대부분 껍질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리는 특히 타트 체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안토시아닌과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더 나아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양질의 수면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회복력을 높이고 세포 재생과 독소 제거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어 신장 건강에 간접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 3가지 과일은 가능한 한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플레인 요거트나 신선한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시중에 판매되는 당분 첨가 제품이나 과일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과일 본연의 단맛을 즐기도록 하세요. 두 번째,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이 초록색 꽃송이 같은 채소가 우리 신장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및 항염증 성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체내의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브로콜리는 저칼륨 채소에 속하기 때문에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칼륨 섭취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조리법은 찌거나 데쳐서 염분 없이 담백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도한 양념이나 기름진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몸 전반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그야말로 다목적 건강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단에 브로콜리를 자주 포함시켜 보세요. 세 번째,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음식의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신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 성분은 바로 강력한 항균 및 항염 작용을 하는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신장 내부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작용을 합니다. 또한 마늘 특유의 강력한 항균 및 항산화 효과는 신장 감염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마늘은 생으로 섭취할 수도 있지만 익혀서 소량 섭취하는 것이 위에 부담을 덜 주고 안전하며 위장 장애가 있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하루 한쪽에서 두 쪽 정도로 섭취량을 제한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위장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보기 싫고 걱정스러운 소변 거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검증된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을 꾸준히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오히려 우리 신장을 서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셨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중장년층이시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반드시 피하시거나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과일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은 몸에 좋다고 해서 즐겨 먹었는데 이게 신장에 독이 된다고요?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건강에 좋은 과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신장 질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과일이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에 포함된 특정 성분, 예를 들어 프라노쿠마린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의 간에 있는 CYP3A사라는 효소의 작용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복용하는 수많은 약물들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효소가 억제되면 약물의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중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장의 독성 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될 수 있고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면역억제제, 심지어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몽과 약물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경미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에서도 자몽을 신장 질환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대표적인 과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혹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자몽은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편리하고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식탁에 자주 오르는 가공된 육류는 불행하게도 나트륨과 인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신장은 이 2가지 성분, 특히 과도한 나트륨과 인을 걸러내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과부하가 걸린 기계처럼 말이죠. 장기적으로 가공육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의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의 압력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신장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우리 몸에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혈관 석회화를 촉진하고 뼈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성분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자에게는 정말 피해야 할 영순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은 그 특유의 맛과 편리함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지만 우리 소중한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세 번째, 어두운 색 탄산음료입니다. 콜라나 일부 다이어트 소다와 같이 색깔이 어두운 탄산음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인산염, 다시 말해 첨가인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첨가인은 일반 식품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인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몸에서 거의 90% 이상 흡수율을 보이며 신장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겠지만 신장이 약해져 인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 인산염이 마치 독성 물질처럼 작용하여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콜라 한 캔에는 약 30에서 40mg의 인이 들어있는데 만성 신장 질환자에게는 이 정도 양도 매우 위험한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색 탄산음료에는 인공 감미료와 인공 색소까지 포함되어 있어 신장의 배설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시원한 탄산음료 한 잔의 유혹은 크지만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음료입니다. 이처럼 자몽, 가공육, 그리고 어두운 색 탄산음료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과다 섭취 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식품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을 살리는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 신장을 서서히 망치는 음식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강력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오르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고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시니어링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